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공화당 출신의 첫 대통령이다. 제퍼슨은 1791년 설립된 미국의 첫 번째 중앙은행을 폐지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일개 민간 중앙은행이 국가의 공공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분노한다. 고압적 세금을 철폐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한 제퍼슨은 외국인 소유법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시킨다. 미국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루이지애나의 소유권을 확보한 스페인과 핑크니 조약을 체결해 미시시피강의 운항권과 뉴올리언스의 기항권을 확보한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7년 전쟁이 북미 대륙에 확장되며 발생한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다. 루이지애나 지역은 프랑스인 탐험가 로베르 드 라살이 1682년 소유권을 주장하며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 루이지애나로 명명한 바 있다. 7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파리 조약으로 누벨 프랑스와 인도 영토의 대부분을 잃고 루이지애나마저 스페인에게 양도한다. 영국이 북미 식민지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제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 독립전쟁을 유발시키자 프랑스는 연합군에 합류해 복수에 나선다. 루이지애나를 소유한 스페인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초기의 중립적 태도에서 독립군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스페인은 북미 식민지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로 1779년 독립전쟁에 참전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부상하자 스페인은 전략적 이유로 미국과 긴장을 조성한다. 루이지애나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1798년 미국 선박의 뉴올리언스 기항을 금지시킨다. 뉴올리언스는 미시시피 강으로 운송된 농산물과 기타 상품들을 유럽과 동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교역로이다. 통영 정부의 제한 통령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스페인을 압박하여 루이지애나를 빼앗는다. 산 일대폰소 조약에 따라 스페인은 반환의 대가로 토스카나 지역의 파르마 공국을 얻는다. 나폴레옹은 북미 대륙에서 영향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루이지애나를 다시 획득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이티의 반란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1801년 11월 아이티에 파견한 3만여 명의 원정 대마저 현지인들의 강한 저항과 황열병, 영국의 해상 봉쇄로 거의 전멸당한다. 프랑스의 위기를 간파한 미국은 1803년 4월 멀로가 이끄는 미국 사절단을 나폴레옹에게 파견하여 루이지애나 매각 의사를 묻는다. 영국과의 전쟁으로 재정 상태가 어렵자 나폴레옹은 호의적 반응을 보이며 처음에 1,500만 달러를 요구하지만 1,125만 달러의 헐값에 루이지애나를 팔아치운다. 미국은 뉴올리언스 기항 금지로 초래된 경제적 난관을 풀고 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26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한다. 결혼 동맹으로 결속된 영국의 베어링가와 네덜란드의 호프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 조달 업무에 나선다. 베어링 호프 컨소시엄은 미국 정부가 5%이자로 발행한 국채를 인수하여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베어링 은행과 호프 은행이 각각 60%와 40%를 분담한 자금은 루이지애나 영토의 대금으로 프랑스에 송금된다. 베어링 호프 컨소시엄은 채권 인수 수수료와 채권 판매 매각 차익, 보유 채권 발생, 이자, 자금 이체 수수료, 통화 변환, 환율 차익, 행정 업무 관리 비용 및 컨설팅 수익을 창출한다. 루이지애나 영토의 점유권을 확보한 미국은 영토가 2배로 넓어지며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에 들어선다.